아주 볼만한 장면이 나왔죠. 타격감 없는 척하고 있지만 절대 맨 앞줄로는 나오지 않는 홍명보와 격한 분위기 가라앉을 때까지 숨어 있다가 경호원들 사방으로 둘러싸고 나와서 도망치듯 달아난 정몽규의 귀국 장면이었습니다. 그 어떤 출정식도 해단식도 없었던 허망하고 처참한 월드컵이 끝나버렸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뒷정리를 시작해야겠죠. 문제를 심플하게 요약하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거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축구협회의 만행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다음 컨텐츠들로 쭉 풀어 나갈 거고요. 정말 궁금한 건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심리죠. 근데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문의가 진단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지니고 있는 셀 수 없는 숫자의 감정들을 100%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말들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니까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살펴봐야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홍명보라는 능력 없는 감독을 자격도 없이 선임하고 엄청난 연봉을 매겨버린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능력치가 빵인데 혼자만 대단하다고 자기 체면에 깊게 빠져있는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 사태를 만들어낸 3재앙이죠. 단순히 뻔뻔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말로는 이들의 심리를 다 표현해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이들이 해왔던 언론 인터뷰와 국회 청문회 등의 자료를 싹 살펴보고 아주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 면역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감각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데이터적으로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축구협회 회장 선거만 봐도 답이 나와요. 24년 11월 여론조사에 국민의 61%가 정몽규의 축구협회 회장 4선 연임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몽규는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85%라는 득표율로 4연임에 성공을 했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국민들의 엄청난 부정 여론을 봐서라도 선거에 출마를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서 그것도 엄청난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축구협회장은 일반 국민이 선출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K리그 관계자, 지도자, 선수 출신의 인사들을 구성된 제한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구조입니다. 소위 업계 관계자들 체육관에 몰아넣고 투표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들 이속을 또 챙겨야 하니까 알아서 기면서 정몽규한테 투표를 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저 세 사람이 사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축협 내부, K리그 네트워크, 축구인들이 뭉쳐 사는 세계가 바로 그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사태가 이 정도가 되니까 축구 선수 출신으로 유튜브 하거나 방송 나오고 하는 애들의 태도가 싹 바뀌기 시작을 하죠. 며칠 전까지는 홍명보 감쌌다가 협회 감쌌다가 협회에 끈 없는 선수 깠다가 적당히 그렇게 상황 넘어가려고 한 것 같은데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지들도 나름 반대했었다. 자기는 열심히 직책 활동만 했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었다. 등등등 아주 비열하게 발빼는 태도들이 진짜 역겨워요. 왜냐면 지들만 사는 세계에 살았었거든. 걔네도 혈신감이 졸라 없었는데 그나마 걔네는 방송 활동 좀 하고 유튜브랑 SNS 해보면서 여론의 쓴맛을 좀 봤던 터라 눈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삼재앙들은 아직 그걸 몰라. 자기 주변인들이 짓거리는 말들만 여론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 유튜브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가 아니냐라는 말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확증 편향과 동류 집단 효과에 빠져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들의 분노도 그냥 개돼지들의 과격한 잡음 정도로 보는 겁니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질타를 해도 자신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커녕 부적절한 정치적인 압박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피파를 방패막이 삼아서 이용하죠. 과도한 정치 개입은 그만다 어쩐다 하는 피파의 개소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네 무기가 딱 하나거든요. 정부가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을 못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진짜 그냥 월드컵 나가지 마세요. 어차피 나가봤자 개판으로 망칠 거 왜 나갔나요? 돈만 더럽게 쓰고.
어차피 책임도 안 지잖아요. 또 언론이 비판을 해도 단순한 여론몰이 정도로만 봅니다. 이게 저들에게는 뻔뻔함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저들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과거 국회 현안질의에서 홍명보는 자기가 뭔가 불공정하거나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한국 감독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임생이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길래 해줬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냐? 성적 안 나온 거 나는 잘하고 전술도 완벽한데 애들이 그걸 구현을 못 해낸 걸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나는 내가 잘한 만큼 내 몸값 높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현실 면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고인물입니다. 저 세 사람이 공유하는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공중파, 종편, 활자신문만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 저 채널들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축구협회 임원급이라면 편집장에게 전화 한 통 걸어서 기사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니까 허위 반박 자료랑 보도 자료를 뿌리면서 국민들을 속였었어요. 이걸 그대로 받아서 내보낸 언론들도 진짜 한심하죠. 이건 문체부 감사 결과로 밝혀진 팩트예요. 저런 짓거리를 왜 하냐? 저러면 여론이 잠잠해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생각하는 여론의 범위 자체가 공중파, 종편, 활자신문 딱 그 수준이니까 여론을 지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고 지들 입맛대로 굴릴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죠. 홍명보가 선임될 때 전력강화위원으로 감독 선임 자리에 참여했던 박주호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선임 과정의 문제를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천수도 자기 유튜브에서 미친 연봉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죠. 그러자 어떻게 됐죠? 어떤 언론들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컸습니다. 오히려 박주호나 이천수가 본인들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들을 언론들이 기사로 받았었죠. 즉 협회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미디어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하찮게 본 거예요. 어린애들이 갖고 노는 쩌리 같은 미디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변수가 되는지도 인식조차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반 국민들과 감정의 격차가 벌어진 거라고 봐요. 지들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는 걸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 지들만 사는 세상에선 지들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아부만 하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그냥 뭐 축구 모르는 애들이 짓거리는 헛소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나 SNS에 남아있는 과거 발언들이 본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텐데 지들이 생각하고 있던 방패가 벗겨졌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여전히 무지하게 있으니까 앞으로 참 볼만한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책임의 사유화입니다. 저 세 사람은 책임을 안 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진다는 말을 자주 하죠. 문제는 책임의 정의가 우리랑 다르다는 겁니다. 밤사이에 봤듯이 홍명보에게 책임이라는 거는 감독직 사퇴하면 그만 아니냐? 이런 아니란 태도인 거예요. 사실 저는 좀 염려했던 게 홍명보가 2014년도에 쳐 발리고 와서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작정을 하고 거대한 복수극을 한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새벽에 읽었던 사퇴문을 보면 꼭 그런 의도가 절대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사퇴문에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는 건 아니다 라고 했던 말이 진짜 못 같은데 그냥 제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이민을 가든 남아공을 가든 축구랑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 다음에 정몽규에게 책임이라는 거는 자기의 위기를 면피하기 위한 카드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정몽규는 북중미 월드컵 이후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쌓아온 구조적인 문제들은 그냥 그대로예요. 특히 회장 퇴임 후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축구협회의 규정을 역으로 이용해서 다시 회장 자리로 추대받으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학습해온 정몽규의 패턴이 있어요. 체계를 개편하는 척하면서 아랫사람들 내치고 자기 감투는 절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임생에게 책임은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말장난입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 때 울먹이면서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뒤로 1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에서 계속 돈 받아가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뜬금없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축구장 잔디 새로 깔아달라는 얘기는 왜 한 건지 여전히 의문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런 걸 책임의 사유화라고 부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본인들이 필요할 때 적당히 써먹는 도구로만 이용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책임이라는 포장을 더 씌어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책임은 딱 이거죠.
자격 박탈은 당연한 거고 그동안 잘못한 것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 플러스 금전적인 배상과 두 번 다시 축구 업계로 발도 못 들여놓게 하는 법의 제정, 그래야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구조적인 문제들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3재앙들의 심리적인 문제와 이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맞물리면서 오늘과 같은 정신나간 결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축구협회가 왜 쓰레기 같은 구조라고 욕을 먹는지 개념적인 이해를 위해서 핵심만 추려볼게요. 첫 번째, 선거 구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구협회장은 일반 국민이 선출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선거인단 구조라서 국민들이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이게 열받는데 이거 축구협회 회장 선거 방법을 바꿔야만 합니다. 둘째, 감사 구조. 축구협회는 매년 수백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외부 감사를 사실상 피해왔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문체부 감사가 진짜 이례적으로 이뤄진 거예요. 특히 이 돈과 관련해서 정몽규가 10년 동안 100억을 기부했네 뭐네, 정몽규 없으면 돈이 없어서 협회가 안 굴러가네, 이따위 소리들을 해대는데 진짜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정몽규가 자기 이름으로 낸 기부금은 2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게 정몽규가 낸 처음이자 마지막 개인 비용이에요. 근데 정몽규가 회장으로 앉아있는 HDC 이름으로 40억이 출연이 된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그 회사도 정몽규 거니까 그 돈도 정몽규가 낸 거라고 봐야 되지 않냐? 라고 말이죠. 근데 정몽규가 HDC 소속 직원을 축구협회에 파견해서 협회의 인사와 총무와 회계와 계약 등 정말 중요한 일들을 총괄하게 하는 일을 시켜요. 그리고 HDC에서 지급하는 급여하는 별개로 축구협회로부터 자문료와 수당을 무려 11년 동안 빼먹었어요. 그 비용이 무려 10억 원 정도 돼요. 이것뿐이냐? 아니죠. 이런 애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를 기부했다? 그럼 그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 정점이 천안 축구센터 프로젝트라고 보는데 이것도 컨텐츠가 한 편 나와야 돼. 와, 분량이 진짜 미쳤어. 어쨌든 돈 문제에서 축구협회는 털면 털수록 처참한 꼴이 날 거라는 건 확실해요. 셋째, 징계 강제 수단의 부재. 문체부가 정몽규에게 중징계를 요구했고 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지만 징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즉 현행법상 문체부는 징계하라고 요구만 할 수 있고 직접 징계를 할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축구협회가 또 잔대가리를 굴렸죠. 정몽규 징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집행 정지 신청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이걸 또 받았네? 그러면서 정몽규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사연임에 성공해버린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왜 이따위 판결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법을 바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방법도 컨텐츠로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 와, 근데 만들어야 될 컨텐츠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 세 가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3재앙들이 등장할 거라는 건 너무나 뻔한 예고편인 거죠. 지금까지 총 3가지로 제 의견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기 주변 세계만 세상으로 보는 현실 면역, 통제 가능한 채널만 여론으로 믿는 미디어 고인물,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만 책임이라 포장하는 책임의 사유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이런 구조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인식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가장 소름 끼치는 첫 번째고, 그런 애들이 현실 감각 없이 신념을 갖기 시작하면 얼마나 시스템이 처참하게 망가지는가를 직접 봤다는 게 두 번째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따위 협회를 만들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걸 아무도 제재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세 번째 이유였어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올라와 있겠지만 저 3재앙 개개인을 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말이죠. 이 축구협회의 최악의 구조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로 축구협회가 부려왔던 대단한 꼼수들과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와, 근데 만들 게 진짜 너무 많은데요. 파도 나올 것 같은데. 어휴, 참 답답한 날들이긴 한데 그래도 힘을 내야죠.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힘으로 축구협회 제대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하입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